숭세단 종합전형 면접형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면접형이니까 당연히 2단계 면접이 있죠. 보통 면접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죠? 대학에서 발표하는 70% 컷을 봤을 때 교과나 종합전형 서류형에 지원하기 약간 부족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단계별 전형이니까 1단계 서류를 통해서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이 반영이 되고 면접까지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1단계 면접형에 지원할 때 내가 가진 학생별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무턱대고 면접 전형이니까 많이 뽑으니까 1단계 선발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최종 합격의 가능성을 놓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대학이 면접 전형에서 예전에는 3배수를 뽑았는데 요즘은 뭐 4배수, 5배수 이상 뽑기도 하죠. 그 목적 중 하나는 1단계 불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서 접수비 일부를 학생에게 다시 환원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면접 배수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환원해 줘야 되는 비율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면접 배수를 많이 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섣부른 희망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서류에서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학생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 비중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학업 역량 비중은 국민대가 30%, 숭실대가 20%, 세종대가 30%, 마지막 단국대가 35% 비율로 반영을 하죠.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작년 윗결을 한번 볼게요. 대학마다 발표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겠지만 국민대 기계공학과는 2.82 정도 나왔고요. 숭실대는 3.01, 세종대는 2.62, 단국대가 2.88이 나왔습니다. 3년치 평균을 보면 국민대가 3.01이었고요. 숭실대가 3.09, 세종대 2.97, 단국대 2.87이죠. 3년간 평균치를 놓고 보면은 여기서 입결 순위는 단순 내신 등급으로 환산했을 때요. 단국대가 제일 높았고 세종대, 국민대, 숭실대 순이죠. 학업 역량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입결이 높게 형성되는 거 보이시나요? 반드시 이렇진 않아요. 물론 학교의 수준도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국민대나 숭실대가 세종대나 단국대보다 조금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비슷한 라인의 대학이라고 봤을 때 학업 역량이 높은 순서 그대로 이 내신 등급이 높게 형성된다는 걸 조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결이 낮기 때문에 국민대학교에 지원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국민대학교는 학업 역량 비중이 30%잖아요. 근데 단국대는 35%니까 입결을 바라봤을 때는 학업 역량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신 등급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결 발표할 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내신이 2.8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단순히 입결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진로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역량 비중은 국민대가 40, 숭실대가 50, 세종대가 50, 단국대가 45 순서입니다. 숭실대와 세종대가 비율이 50으로 같고 단국대 45, 국민대 40 순서죠. 대부분의 대학에서 면접형은 당연히 진로 역량이 조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학업 역량보다 진로 역량이 더 높게 평가를 받는데 학업 역량은 평가 기준이 대학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진로 역량은 다소 차이가 있어요. 단과대학도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교육과정도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마다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 역량은 계열이나 학과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 있게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진로 역량 비중이 가장 높은 숭실대와 세종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숭실대에서 말하고 있는 진로 역량이란 것은 첫 번째가 진로 탐색 노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학생의 주도성, 과목 이수 내용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목 이수 내용이죠. 위기에 맞춰서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단과 대학에서 필요한 기초 학업 지식을 갖춘 교과목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세종대학교에서 보는 건 첫 번째 과목 이수 노력입니다. 요거는 숭실대와 같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과목 이수 성취도도 보고요. 주도성을 봅니다. 적극성, 경험을 심화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 여부도 같이 보고 있죠.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진로 역량을 갖춘 학생이 있는데 표면적인 내신 등급은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는 3.7등급이에요. 수학, 과학, 관련 교과. B라는 학생은 3.5등급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창체나 세특에서 지식적인 내용을 심화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을 갖춘 친구가 있고 이 학생은 그보다는 기본적인 공부에 좀 집중하는 학생이라고 칠게요. 자, 이 두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 학생은 어디에 지원해야 될까요? 둘 다 숭실대와 세종대는 같은 비중을 놓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A라는 학생 관련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이 반복된다면 이 학생은 바로 세종대학교에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 공부에 집중하고 과목 간 관련 이수 내용 그리고 공부를 착실히 하는 학생이라면 숭실대에 지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겠죠. 여기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 70%나 평균 입결을 봐야 됩니다. 기계공학과 자체는 숭실대 3년치가 평균이 2.87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가 2.97이죠. 0.1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차이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렇다면은 A랑 B 학생이 지원할 때 어디가 유리하겠구나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진로 역량에서 과목 간 내신 등급 우위를 가지고 있는 B라는 학생은 숭실대로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하고요. 내신 등급이 조금 떨어지지만 심화하고 확장된 노력이 창체나 세특에서 자주 반복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세종대로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학업 역량과 달리 진로 역량은 평가
평가하는 부분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숭실대, 세종대까지 살펴봤으면 다음에는 국민대, 단국대를 살펴볼게요. 국민대에서 바라보는 진로 역량은 전공, 여기서 말씀드린 전공은 계열과 연계가 됩니다. 전공 관련, 성취, 이수, 노력, 그리고 진로 탐색,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점수가 15점, 25점입니다. 그다음에 단국대 같은 경우는 성장 의지와 탐색 경험을 보는데요. 이 성장 의지가 20이고 탐색 경험이 25입니다. 성장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전공 관련 과목 이수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탐색 경험은 전공 관련 경험과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속한 것처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반영 비중도 5% 차이 나는데 그게 바로 이 전공 관련 성취 이수 노력이 포함된 성장 의지 부분에서 5점이 차이가 납니다. 국민대랑 단국대는 기본적으로 전공 관련 이수 노력을 중요시하는데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는 정량적인 거죠. 이 정량적인 거를 국민대 15, 단국대는 20 이렇게 반영하는 데 비해서 여기다가 전공 관련 경험과 탐색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각각 25, 20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던 숭실대, 세종대와 비교해서는 세특이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요 세특에서 까지 조금 오해하시는 게 세특에서 잘 써지는 거는 우리가 읽었을 때 잘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문장이 조금 투박하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요. 그 학생의 주도성 그리고 뭔가를 심화하고자 하는 노력 요런 게 반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교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이렇게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동시에 이 학생은 주도적으로 본인 전공 관련된 교과목에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고 스스로 뭔가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다. 그 탐구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신다면 그거는 학생의 공통된 역량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숭실대, 세종대에 비해서 국민대와 단국대는 만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드러난 학생의 경험 그리고 주도적인 역량이 그래도 조금 더 높게 평가받는 대학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지원 전력을 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역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평가 요소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평가 요소가 진로 역량이 40이라고 해도 이 40이 통으로 40인지 아니면 쪼개져서 이렇게 각각의 개별 역량에 점수를 부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도 한번 살펴볼게요. 공동체 역량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업이나 진로에 비해서 점수 편차가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이 출결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점수 편차가 커졌어요. 예전에 점수 편차가 한 3, 4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7에서 10 정도까지도 벌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이 점수 편차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대 공동체 역량 30% 반영되고요. 숭실대도 30%를 반영합니다. 세종대가 20% 반영하고 단국대가 20% 반영하죠. 국민대, 숭실대가 같고 세종대, 단국대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대학교부터 말하고 있는 공동체 역량은 성실성과 규칙 준수가 10점이고 리더십, 나눔, 배려, 협동, 소통 능력이 20점입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는 인성, 성실성, 협력적 소통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비슷합니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협동,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출결을 반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도덕성과 성실성이 10점이고요. 협업, 그리고 소통 능력이 10점입니다. 평가 요소에 세부 평가 항목에 각각의 배점이 나와 있지 않는다면 어느 것 하나가 조금 출중하면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세부 평가 항목의 점수를 세부적으로 부여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다른 부분이 훌륭해도 나머지 평가 영역이 부족하면 이거는 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국민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게 나눔, 배려, 협력, 소통과 리더십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20점이잖아요. 여기는 사실 이제 리더십이 좀 중요한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리더십은 보통 이제 회장이나 부회장 가장 대표적인 직함이죠. 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눔과 배려와 협력과 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리더십 활동이 2회 정도 반복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공동체 역량이 비중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대학교에 지원한다면은 공동체 역량에서 그래도 조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특출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은 정말 성실해서 학급에 일찍 도착해서 남들을 위해서 뭔가 정리정돈을 하고 이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수업 시간에 발표 토론 같은 거를 하면서 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런 역량들이 출중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역량들 중에서 특출한 역량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숭실대학교에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하겠죠. 세종대 같은 경우는 여기 출결을 반영한다고 공식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출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미인정은 어느 대학에서는 나쁘게 평가하지만 미인정이 아니라 반복된 질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노출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 평가에서 내가 왜 수업에 빠졌는지, 더 중요한 건 수업에 빠지면서 수업이 결손난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스스로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각각의 배점이 10점으로 균등하죠. 공동의 목표가 중요해요. 나보다는 단체 활동에서 공동체 의식을 드러낸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단국대학교 이 공동체 역량이 조금 유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드렸던 역량의 차이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요소를 말씀드린 거고요. 교과든 종합이든 가장 중요한 거 92%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성적입니다. 다만 성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좀 다른 거예요.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줄 세우기라고 보면 되고요. 종합 전형은 내신 등급도 보지만 이 등급에 펼쳐진 세부 의미를 평가자 시선에서 정성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교과든 종합전형이든 대부분의 파일을 차지하는 것은 성적이고 플러스 0.1점이라도 더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불리 찾는 과정은 여러분들 학생부 있죠. 보통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있잖아요. 요거를 몇 번 읽어보냐면은 한 20번을 읽어봐야 돼요. 20번 정도 읽어보면은 내 강점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드러나는 걸 토대로 머릿속에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모집 요강을 보세요. 이 모집 요강을 보면은 나에게 일치하는 내가 가진 역량과 모양새가 비슷한 그 대학의 평가 요소를 가진 곳을 찾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시간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을 많이 들인 만큼 양질의 결과가 나오니까요. 요 유불리 찾는 과정 여기 20번 정도 해야 되는데 요 과정들이 사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하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 요거를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에 상담 링크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상담 신청해 보시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학생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의 가진 역량들이 다 달라요. 단순히 내신 등급만 가지고 지원하겠다 하는 전략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신 등급도 학생의 지원 전략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향성을 설정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 한 가지 방향만 설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서의 유불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지원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